글쎄요. 우리가 안 들어야 되나? 저거 실수야. 그러면 오빠는 안 되는 반주. 절대로 질게는 하지 말라. 질게 하지 말고. 글쎄, 그래서 이것이 여기 뜰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효모 증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효모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영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아, 색이 아주 미황색을 띤. 네. 그 향긋한 과일 향이 나고 입에서는 오미가 잘 조화된 삼해주의 맛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삼해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제 석삼자에, 그다음에 돼지 해자에 술주자죠. 이제 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 번을 술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해자는 이제 돼지 날, 그러니까 육십갑자로 예전에는 음력으로 매년도 육십갑자가 있지만은 매일로 육십갑자로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그 중에 이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서 12번의 날짜들이 이제 쭉 번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해자가 들은 날에 술을 담근다라고 해서 삼해주라고 불렀던 거고요. 12간지 중 해는 물을 의미한다. 물은 만물을 적게 한다. 또 물은 저장을 의미한다. 술이 잘 익기를 바라는 마음이 해에 담겨 있다. 대체로 이제 요리법들이 이제 그 조선시대 문헌에 요리책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대체로 이제 두 가지 경향의 시기로 보면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음력 정월 첫 해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일, 또 그 다음 해일, 그 다음 해일 그렇게 이제 빚는다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월 해일, 첫 해일, 그 다음에 2월 첫 해일, 3월 첫 해일 이렇게 담는다라고 하는 법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구분이 있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00여일. 한겨울에 담가 버들잎 필 때서야 마실 수 있는 술. 낮은 온도에서 발효시켜 한여름에도 쉬지 않도록 만든 술이다. 우리가 보통 먹는 탁주, 막걸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맵쌀에다가 그 다음에 누룩을 가지고 물을 넣고 발효시켜서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술을 담는 술이죠. 하지만 이제 보통 청주라고 하는 술들은 두 번 혹은 세 번을 이제 술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밑술을 만들고 그게 발효가 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덧술을 또 만들어서 밑술하고 덧술을 섞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발효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덧술을 부어서 세 번의 술을 만드는 술이 이제 삼양주라고 하는 건데요. 삼양을 한다 해서 술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겹술을 해서 술을 더 진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한 번만 단양주일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면 막걸리처럼 아무리 걸러도 그 술의 깊이, 맛의 깊이는 깊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2양에서 3양까지 가면은 굉장히 깊은 맛이 나고. 조선시대 학자 이수광은 삼해주를 봄에 마시는 아름다운 술로 소개했다. 기대승 역시 좋은 술, 삼해주와 함께하는 호젓한 시간을 시로 노래했다. 삼해주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핵심은 아주 추울 때 술을 담아서 오랫동안 발효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제 진행되게 만드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수는 높고 그 다음에 술은 덜 달고 그러면서도
한절암을 지낼 때 가장 부패가 쉽게 안 되는 술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높은 기술로 이렇게 확보한 술 만드는 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여름 산 깊은 골짜기를 찾았다. 서울을 한참 벗어나 이곳까지 온 이유는 누룩 때문이다. 술을 담글 때 발효제로 쓰는 것이 옛날부터 누룩이었어요. 그래서 누룩 속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증식을 하면서 효소나 효모가 증식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량 효소나 효모가 도시 속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공기 좋은데 더 우량 효모 또 우량 미생물들 있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밀가루로 만드는 누룩인 백곡을 만들려 한다. 먼저 밀가루에 찬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물기가 스미도록 골고루 섞어준다. 고루고루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섞어주는 거지. 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지워봤을 때 이렇게 겨우 뭉쳐지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덜 부서지네요. 덜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요거다 또 조금 더 넣고 싶다. 이런다고 넣으면 안 돼요. 통밀을 갈아서 하는 거를 우리가 조고 거친 누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그걸 써요. 왜냐면 껍질, 그러니까 통밀의 껍질 속에 상당히 영양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많이 썼고, 백곡을 쓴다는 거는 대개는 아주 고급 술, 그러니까 그 술을 다 담금했을 때 나중에 술의 색깔, 빛깔 이런 거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 색깔이 미황색을 띠고 좀 더 고급스러운 향이 나고 이런 걸로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백곡은 가장 적절한 그런 고급 술을 담글 때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면보를 보슬보슬하면서도 촉촉한 밀가루가 준비되면 누룩틀 위에 무명 보자기를 올리고 그 안에 밀가루를 켜켜이 눌러 담는다. 재료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켜켜로 이렇게 잘 꽉꽉 눌러주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이제 밟을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당나무 잎 같은 거 이런 거. 잎에 있는 누룩곰팡이가 옮겨붙도록 한다. 여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수분이 있는 곳에 요 뒤에 주로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놓는 거죠.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명 보자기를 덮어 여미고 그 위에 올라가 발로 단단히 꾹꾹 디뎌준다. 설게 밟으면 누룩이 깨지기 쉽고 균도 조밀하게 들어서지 못한다. 뒤꿈치 이렇게 돌려가면서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밟다 보면 그 한 군데가 좀 불룩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꿈치로 좀 이렇게 눌러가면서 일정하게 좀 압력을 주는 거죠. 밀가루가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지면 누룩 틀에서 덩이를 빼낸다. 이걸 빼야 되는데 이게 되게 이렇게 해서 뒤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쓱 뽑으면은 깨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빠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고요. 펴보는 거죠.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한 3, 4일 후부터 그 누룩이 따뜻해져요. 그걸 우리가 누룩의 품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따뜻해지면 이게 잘 접종이 됐구나, 미생물들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그것이 보통 이제 25도, 28도, 30도 요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초제를 먼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조심해서 부서지기 쉽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앉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밀가루 덩이를 좀 쑥이나 말린 당나무잎 같은 초제로 쑥을 감싸서 실ong 위에 두거나 이렇게 좀 얹어서 망주머니에 담아 매달아 놓는다. (20여일) 정도 띄어 말리면 누룩이 완성된다. 미황색이 곱게는 안 됐지만 이것저것 이렇게 황색도 있고 약간 그 회백색도 있고 그래서 깨끗한 편이에요. 이 단면이 이렇게 아주 예쁜 묘황색이잖아요. 이건 성공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삼해주 밑술을 담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맵쌀가루 1.5kg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펄펄 끓는 물 삼해주 누룩 100곡을 잘 법제한 건데 그걸 같이 버무려서 오늘 삼해주 첫 번째 밑술 하겠습니다. 밑술은 가장 먼저 담그는 술이다. 우선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부어 맵쌀가루 익반죽한다. 이렇게 펄펄 끓는 물을 이렇게 고루 좀 끓는 물이 맵쌀 가루에 고루 잘 버무려지도록 이렇게 해서 너무 질지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생쌀이 또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걸 우리가 범벅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범벅으로 한 것은 조금 깔끔한 그런 그 술이 나오죠. 단맛이라든지 감칠맛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맵쌀가루 반죽은 식혀두고 이제 누룩을 준비한다. 가루를 내기 위해서 제대로 만든 전으로 누룩을 이렇게 빻습니다. 곱게 빻아서 쓴다. 이렇게 아주 곱게 빠졌죠. 맵쌀가루 반죽에 누룩가루를 넣어 섞는다. 누룩과 반죽이 하나로 버무려지도록 골고루 오랫동안 주물러준다. 반죽을 둥글 납작하게 빚어서 항아리 안에 켜켜이 담는다. 항아리 뚜껑을 덮고 다음 해일까지 그대로 둔다. 따뜻할 때는 10여일, 추울 때는 한 달여 동안 밑술을 익힌다. 백곡으로 했기 때문에 색깔도 아주 연하게 곱게 잘 나왔고 이제 요거를 한번 좀 그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등에 좀 내려서 요거를 맛을 제법 술 맛이 나고 그 향도 좋고요. 중밑술은 두 번째 담그는 술이다. 오늘은 이제 익반죽을 해서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밀가루를 좀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먼저 맵쌀 가루에 1kg의 쌀가루는 밀가루를 섞는다. 밀가루는 한 1kg 정도, 반 정도. 그 쌀만 가지고는 부서질 수도 있고, 그래서 쌀가루에다 밀가루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가루에 끓는 물을 부어가며 익반죽한다. 끓는 물이 고루 그 재료에 잘 섞여지도록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이게 좀 뭉쳐지도록 이렇게 좀 이 물 속에 넣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뭉칠 때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꽉꽉 눌러서 반죽을 한 주먹씩 꾹꾹 뭉쳐 덩어리를 만든다. 끓는 물 속에서 상당히 익을 때까지 놔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뭉쳐서 물 속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반죽 덩어리를 끓는 물에 넣어 그다음에 또 익힌다. 하나 뭉쳐서 이렇게 꽝꽝 눌러서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뚜껑 덮어서 또 익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익어서 뜰 때까지가 아니고 요걸 이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잘라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것처럼 그 설익은 부분이 있어도 그 비율로 볼 때 익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정도는 그대로 밑술할 때, 두 번째 밑술할 때는 그대로 가도 돼요. 반쯤 익은 반죽 덩어리를 건져내 네. 주걱으로 으깨서 풀어준다. 으깨놓은 반죽을 식힌다. 이제 맵쌀가루 반죽에 밑술을 부어 섞는다. 밑술에 유익한 균들에게 영양 많고 소화 잘 되는 먹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잘 섞어주는 거예요. 밑술하고 잘 섞어주고 그럼 아주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밑술과 섞은 반죽을 다시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발효가 되고 술량도 늘어나며 맛도 깊어진다. 다음 해일까지 그대로 두고 술이 익기를 기다린다. 세 번째 담그는 덧술은 가루가 아닌 맵쌀 그대로를 쓴다. 밥을 지어야 하는데 먼저 깨끗하게 쌀을 씻는다. 이렇게 맑은 물이 날 때까지 여러 번 씻어서 그런 다음에 아주 찬물에 담궈서 한 서너 시간 이걸 또 불려야 돼요. 이거는 꼭 이제 찹쌀로 쓰는 거는 이제 나중에 술을 다 담궈했을 때 약간 감칠맛이 난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 조금 좀 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 고두밥을 찌기에도 좀 편하고 그래서 쓰긴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쌀은 찹쌀을 안 쓰고요. 처음부터 맵쌀만 써서 그렇게 술을 하기 때문에 씻은 쌀은 서너 시간 물에 담가 불린다. 불린 쌀의 물기를 빼고 물이 끓어오르는 시루나 찜통에 무명보자기를 깔고 불린 쌀을 안친다. 미리 해놓으면 이 헝겊에 면보에 다 이 밥알이 붙어요. 근데 이제 끓을 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이 막 오르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또 잘 맞춰서 꼭 김이 새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얹어요. 김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맵쌀로 하면은 뭐 한 5시간, 6시간 담금해도 이 그 밥알이 그 아주 속속들이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김이 나고 이렇게 그 안친 다음에 김이 나고 나서 1시간은 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시간여 푹 찐 밥을 지혜밥이라 부른다. 덜 익은 밥으로 술을 빚으면 떫은 맛이나 신맛이 날 수 있다. 아주 그 속속들이 아주 잘 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했을 때 여기가 투명하죠? 이렇게 되면 아주 속속들이 아주 잘 익은 거죠. 지혜밥은 바로 쓰지 않고 식혀서 술을 쓴다. 심하게 온도가 높으면 균들의 활동을 방해한다. 안 붙어있죠? 고루 펼쳐놓고 식히되 딱딱해지지 않도록 너무 오래 두지 않는다. 찬바람이 이렇게 부는 데서 빨리 식히는 것이 나중에 술이 담궈 놨을 때 훨씬 더 좋은 술이 나올 수가 있죠. 차게 식힌 고두밥을 지혜밥은 좀 더 왕성해진 균들의 풍부한 먹거리가 된다. 묵은 쌀보다는 햅쌀을 써야 술에 군내가 없고 깔끔하다. 밥을 한데 모아 담고 잘 발효된 죽미술을 섞는다. 밥이 으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죽미술이 지혜밥에 고루 스미도록 충분히 버무려준다. 죽미술 섞은 지혜밥을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에는 쌀의 1.5배 물이 들어간다. 물은 끓여서 식혀둔 것을 쓴다. 그 끓여서 식힌 물을 쓰는 것이 대개 옛날에는 그렇게 물을 찾아서 뭐 무슨 삼각산에 무슨 바위 밑에서 나오는 무슨 석간수를 썼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서울에 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끓여서 식혀서 쓰셨어요.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염소라든지 그런 거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료수로서 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도 그 좀 순해지잖아요. 그래서 끓여서 꼭 식혀서 쓰는 건데 그것이 오염도 좀 덜 되고. 날물을 쓰면 술이 쉬어진다 하여 시어머니도 신신당부를 하셨다. 지혜밥에 물을 넣어 섞어준다. 마지막으로 남겨둔 죽미술을 위에 덮듯이 부어준다. 밑술 그 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가장 진한 것을 얹어 놓으면 그만큼 그 효모가 또 증식도 많이 할 거고 그다음 잡균도 또 그 많이 퇴치를 하죠.
이렇게 3번의 담금이 끝났다. 술이 되길 기다린다. 삭은 밥알이 떠오르고 맑은 술이 고이면 술을 거를 때가 된 것이다. 긴 주머니 모양의 주대를 준비한다. 주대는 이제 홍검 되게 이제 무명으로 했고 그런 그 좀 질긴 면보 그 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팽팽해진 곳에다 그 술을 넣어서 이제 짜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질기고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광목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깃광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주대를 빈 항아리에 넣고 주머니 입구를 벌려준다. 요거를 이쪽은 이렇게 널고 요거는 이렇게 이쪽 이렇게 잡아봐. 그다음에 요거를 약간 요거는 이렇게 잡고 그거를 약간 펼쳐서 덧술 항아리에 익은 술을 떠내 주대 안에 부어 넣는다. 잘 sab아서 아주 그냥 주대도 그렇고 이 밥도 그렇고 다 아주 알만한 크기네요. 근데 이걸 이제 되도록이면은 술을 채운 주대를 아래로 밀어 담으며 탱탱하게 여며준다. 팽팽하게 해야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들어 올리면서 팽팽하게 만드는 거죠. 술덫이 담긴 주대를 단단히 동여매고 항아리 안에 담아둔다. 자, 이렇게 해서 여며졌죠? 이거를 팽팽한 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거운 돌을 여기다 얹어서 좀 빨리 술이 나오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돌을 좀 올리겠습니다. 주대 위에 돌을 얹어 눌러주고 맑은 술이 고일 때까지 기다린다. 약간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삼해주를 맛볼 수 있다. 네, 맑은 술이 많이 고였어요. 향이 삼해주 향이 나지? 아우 색이 아주 미왕색을 띤. 네, 그 향긋한 과일 향이 나고 입에서는 오미가 잘 조화된 삼해주의 맛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항아리 안에 고인 삼해주를 떠낸다. 제법 많이 뜨겠어요. 맑은 술을 다 떠내면 다시 주대를 여며 술을 고이게 하는 방법으로 천천히 오래 술을 얻을 수 있다. 그 항아리를 시원한 데 놔둬야 되는데 그 전부터 우리 어머니께서는 북쪽에 이제 광이 있는데 그 광이 이제 그 땅을 파고 거기에 그 삼해주 항아리를 넣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맑은 술을 거기 이제 가득 넣으셔서 뚜껑을 덮어서 그렇게 놓으시면 거기가 그 좀 서늘한 곳이기 때문에 1년 내둬도 그것이 잘 숙성을 하고 그러지 변질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해주는
보통 알코올 도수가 한 14에서 한 18까지 되도록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술이 변성이 안 생기고 그대로 숙성을 시켜서 오히려 더 맛있고 더 풍부한 향과 맛을 갖게 되는 거죠. 삼해주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맛있고 귀한 술로 알려졌다. 애주가였던 이규보는 삼해주를 선물 받고서 감사한 마음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 570여 년 전에 편찬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서인 산가요록에도 삼해주 만드는 방법이 실려 있다. 산가요록이라는 책에도 삼해주 빚는 법이 적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삼해주의 역사나 그 다음에 명성, 그 다음에 귀족들, 부유층들이 독점했던 술, 뭐 이런 식의 이제 양상이 있었던 거고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는 문헌들에 보면은 이제 조선 후기죠. 후기 17세기, 18세기 되면 이제 뭐 지방에서도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뭐 좀 뭐 이렇게 있을만한 사람들의 글에서 보면은 뭐 해남에 가서 삼해주를 얻어먹었다, 얻어마셨다. 그 다음에 뭐 지금의 경남 창녕 쪽에 가서도 얻어마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니까 이제 삼해주의 명성이 서울을 넘어서서 전국의 부유층 사대부 집안에서도 빚었던 술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 삼해주는 서울 장동김씨 가문에 전승된 술이다. 조선 중기 김상원으로부터 대대로 권세를 누렸던 명문가. 1830년 김병주는 순조의 둘째 딸 보곤공주와 혼인하며 부마가 된다. 그래서 이 집에 전해지는 이제 설화적인 이야기는 장동김씨 집안의 삼해주는 보곤공주가 왕실서 빚는 법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이제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묘한 것은 이 보곤공주의 어머니가 순은왕후인데 이 순은왕후가 이제 보건공주는 시집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설화의 자녀가 없이 돌아가시죠.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양자가 들어가서 계속 이어가지만은도 그런 과정에서도 묘하게도 순흥왕후 이전까지는 삼해주에 대해서 검주력을 안 내리다가 순흥왕후가 이제 보건공주의 어머니가 묘하게도 이제 삼해주를 금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수렴청정을 하면서. 하지만 허락했다 해서 샅샅이 다 뒤져서 행정력이 있으면은 다 뒤져서 삼해주를 완전히 끈을 놓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을 봐도 계속 삼해주 빚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완벽하게 끊어지지는 않고 장동김씨 집안에서는 뭐 쇄도가니까 계속 이제 삼해주 빚어서 술을 만들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위자 보유자는 장동김씨가의 시집와 가풍을 익혔다. 집안의 어른들은 남녀할 것 없이 자부심과 책임감이 남달랐다. 삼해주 계보는 5대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주와 혼인하면서 궁궐의 비법이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술을 집안 어른들은 각별하게 여기고 지켰다. 시할머니 반남 박씨는 전쟁 중에도 갱지에 직접 주방문을 써서 삼해주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시아버지는 저명한 한학자였고 시어머니는 올곧고 분명한 분이셨다. 몸이 아픈 중에도 며느리에게 삼해주 만드는 방법을 꼿꼿이 일러주었다. 당시 기록한 영상 속에는 삼해주를 전승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대에
이 누룩도 이게 2대고 쌀도 2대고 이게. 그래서 난 물이 이렇게 끓여가지고서 이렇게 팔팔 끓는 물을 갖다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천편 반죽도 터치는구나. 반 찔리게 해야 해 이거를. 네. 이걸 다 익히지 말고 반은 설고 반은 글쎄요. 제 남편이 그런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그런 거를 뭐 비디오로 남긴다? 상상을 못했던 때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한 2년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위암 수술을.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세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정말 그 옆에서, 아주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 정말 없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수소문해서 그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미술 정월 달에 했고 2월 달에 이제 두 번째 미술 했고 덧술까지 하는 거 다 했거든요. 누룩 만드는 법. 고운 밀가루를 한 수북수북하게 한 4대접만 해. 4대접만. 수북하게 수북수북하게 4대접만 하는데 반죽을 되게 해. 봄에 반죽을 해야 돼. 반죽을 복중에 반죽을 하는데 되게 독중에 그래서 바싹 말려. 그러니까 찬물로 반죽하는 근데 거죠? 찬물로 해. 찬물로 반죽을 해서 말리게 바싹 말려가지고 하여 바싹 말려서 말려가지고 쑥에다가 쑥에다가 이거는 약쑥이요? 쑥이런데 가면 쑥 있잖아. 우리 산에 쑥 있잖아. 네, 쑥에 쑥을 갖다가서 한 개 깔고 쑥을 한 캐. 이거 마른 쑥이죠? 아니 젖은 쑥. 젖은 쑥을 그냥 뜨거운 쑥을 이거 여기다 깔고 위에다 덮는 거야. 뜨거운 쑥을 한 켜 깔고 한테 더 어딘지 요그 곁에 놔도 돼. 곁에 놔둬도 된다고요? 그때는 그럼 이건 뜨겁게 해서 팔팔 곁에 놔서 말리죠? 띄는 거지 그렇게 놓으면 이제. 말려서 띄운다. 말라서 띄어야지. 말려가지고 이게 쑥에 재했잖아. 예예. 그래서 말려서 그러니까 이제 네 띄운다. 띄는 거지 이제. 할머니 성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세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보통 좋으신 게 아니어서 제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를 뵙고 제가 받은 인상은 아주 더 옛날 것도 금방금방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마거나 계산하시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빠릿빠릿하셔서 장에 모시고 가면은 물건 사고 뭐 계산할 때 뭐 그 주인이 좀 틀리더라도 할머니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시고. 안녕하세요. 예, 가루로 빠주시면 되고요. 소금이나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빠주시면 돼요. 가루로. 한 번만 내리면 돼요? 한 번은 조금 좀 하고요. 그냥 고운 그냥 쌀가루. 물건 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좀 돌아가시고 난 후 두번 좀. 삼해주 빚는 일은 온전히 보유자의 몫이 됐다. 가족이 줄고 술의 유행도 바뀌었지만 김장을 하듯 음력 정월이 되면 늘 항아리 가득 삼해주를 담갔다. 스물넷에 결혼해 시부모님 곁에서 보고 배운 것을 30여 년 오롯이 지켜온 것이다. 술 빚는 양이 적어졌을 뿐 시할머니에게서 시어머니,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이어져 내려온 장동김 씨 삼해주 비법은 변한 것이 없다. 그 내력과 기술을 인정받아 삼해주는 1993년 서울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됐고 권위자 기능 보유자는 우리 술 삼해주 보급에 오랜 세월 힘쓰고 있다. 끓는 물 300g씩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3회주 전수 교육과 체험 교실이 열린다. 네, 안 부서지긴 해요. 육반죽해서 끓는 넣어서 익히는데 그때 약간 끈기가 있는 것이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끓는 물에 넣을 때, 뭉쳐서 넣을 때 부서지지 않기 위한 방법. 또 하나는 그런 그 영양소가 부족해서 밀가루를 넣어서 그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좀 잘, 특히 이제 효모죠. 증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주 되잖아요. 그 전혀 그 손대지 않고. 선대의 방법을 지키면서 술이 빚어지는 원리를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다. 3번 빚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배우려고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디 갔어? 어때 이거? 맞아요. 이건 약간 산미가 더 있는데요. 눈이 찌부러지는데요? 안쓰러움이 더 높네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위에 산막이 생긴 거지.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전통주를 보존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서는 꼭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고요. 옛날에 집집마다 다른 술을 빚은 가양주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선생님네 집안에 훌륭한 술을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습니다. 3회주를 칭송하던 옛 문인의 시절로부터 7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3회주는 여전히 구하기 어렵고 귀한 미주다. 삼회주인데 이게 6월 25일 날 체주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네요. 한번 나눠보세요. 네네. 딱 먹는 순간에 저거가 있는 건 아니죠. 땅에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데. 나도 그래요. 또 안 나시면 되게 사장님도 맛이 좀 좋은데요? 꼭 마음에 드는 또 거. 첫날에 먹었더라도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맛있어요. 어. 향도 좋고. 술 담금하는 중에 삼회주도 이제 잘 알려졌고 또 그 좋은 술이 나왔을 때 기뻐하는 그 학생들 모습도 너무 그 좋고요. 그래서 그 공예관에서 그런 주어진 시간이 된다면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무형문화 3회 약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었던 술인데 그래도 한 집안 내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복원경주와 삼회주라고 하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집안에서 계속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술을 유지시켜 왔다는 면, 이런 면에서는 다른 어떤 무형문화재하고 다른 독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